몇 그램 이렇게 375g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 현장에서 1대1이냐 2대1이냐 3대1이냐 4대1이냐 5대1까지는 계산기 없이 서울대 안 나왔어도 다 해. 그 다음에는 6대1 그럼 계산기 있어야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10대1로 뛰어야 되는 거랑 마찬가지죠. 그래서 저는 배추가 10kg면 물이 10kg, 천일염 소금이 1kg, 10대 10대 1이죠. 자, 그러면 반은 물에다 녹이고 반은 간소금을 넣잖아요. 가운데. 여름에 20시간, 겨울에 24시간. 저 이런 걸 좋아해요. 명쾌하게 가르칠 수 있는 것. 네. 오이 소백이 팔팔 끓여서 붓고 1시간, 10분만 늦으면 짜요. 그리고 또 뭐 있어? 알타리 4시간. 열무는 어때요? 무게에 비해서 부피가 많아요. 그래도 그걸 부피의 20배를 안 해요. 저는 꼭 10대 10대 1로 해요. 그래서 깊은 굴에다가 열무를 다 손질을 해서 넣었잖아요. 이만큼 부피를 넣었죠. 10대 1에 소금물을 부었잖아요. 안 눌러요? 내비둬둬요. 그 위에는 소금물만 얻어맞고 밑에는 그냥 있잖아요. 1시간 지난 다음에 요거를 한 통에다 넣고 그걸 보여. 1시간, 2시간이면 끝나죠. 근데 그렇게 안 하면 김치가 안 되냐? 아니에요. 이게 서로 교환을 하려면 이런 법칙이 필요하다. 그 스님이 말씀하시는 그 덮개요. 다시마 넣는 게 제일 좋죠? 그죠? 더럽지 않게. 중요한 건 뭔 줄 아세요? 골가지 끼지 말라고 덮는 거는 안 된다는 얘기야. 골가지 낄 대부분 골가지 끼지 말라고 거기다가 다시마 덮으세요. 김도 덮고 고추장. 그 의미가 없어요. 그게 제 얘기는 똑같은 다시마를 덮더라도 스님이 거기 날라오는 먼지나 이런 걸 막겠다 덮겠다 이런 건 좋다는 거지. 그리고 거기 다시마에서 무슨 진이 나와서 그게 맛있어지는 건 그 윗내만이에요. 다 해봐도. 그래서 스님 저는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니까 항아리마다 다 땅땅해졌잖아요. 뭐 어떤 때는 3분의 1만 먹을 때도 있어요. 저는 테이스트용이에요. 왜? 나와서 이런 얘기를 해야 되니까. 근데 내가 앉아서 이거 장사를 해야지 아니면 우리 식구만 먹을 걸 해야지 그러면 윗면을 정말 바득바득 살짝 말려서 다시마나 뭐를 덮고 그 위에다가 다시 면보나 뭐를 덮고 충분히 빛이 들어가요. 제가 부직포까지 다 해봤거든요. 다 해봤어요. 그게요. 부직표가 그 위에다 또 뭐죠? 저 유리뚜껑을 되게 좋아해요. 유리뚜껑 반드시 덮어야 되잖아요. 유리뚜껑을 덮잖아요. 그럼 유리에 왜 옛날에 왜 이렇게 무슨 볼록렌즈 이런 거 했었잖아요. 그것처럼 부직표나 면천이 까맣게 타들어가요. 그렇게 태양이 뜨거워지는데 점점 뜨거워지지 덜 뜨거워지지는 않는다는 거죠. 근데 이 대답을 똑바로 못 해드려서 큰일 나네. 죄송해요. 면포를 덮으니까는 유리를 면포를 덮고 이제 꼬독꼬독한 다음에 면포를 덮고 유리를 덮어놨잖아요. 비 오면? 비 오면? 물 타고 올라가지? 예. 아니 그러니까 그 면포를 물을 안 타게 넣어요. 그렇지. 그게 중요해요. 네. 물을 안 타게 넣는데 며칠에 한 번씩 가르치나요? 뭐를요? 면포? 한 2개월에 한 번요. 좀 부지런하시면 더 빨리 가르쳐도 되고요. 뭐 부지런하지 않으면 1년도 놔두고 그러는 거죠. 1년 놔두면 그게 사가요. 그럼요. 사가서 그냥 떨어져 버려요. 맞아요. 그러니까 위에 그 놔버려요. 맞아요. 유리도 깨져요. 네. 제가 이제 항상 정월에 장을 담으면서 고추장을 담거든요. 네. 그럼 고추장을 보리쌀 고추장을 담아요. 네. 근데 그거를 이제 담아서 보리쌀을 띄우시나요? 그냥 하시나요? 이게 청국장처럼. 진짜 맛있죠. 띄워가지고 고추장을 담는데 이제 그게 어느 정도가 이제 숙성이 되면은 밑에는 부글부글 끓고 물이 생겨. 예 물이 생겨요. 그래서 그거를 소나무 있잖아요. 네. 소나무 막대기를 해갖고 이렇게 주거든요. 국자로 주셔도 되고 뭐로도 저 주셔도 돼요. 저 주는 것이 그러셔도 돼요. 근데 그게 저도 해보긴 하는데 그 전분질의 문제인지 어떤 때는 넣고 어떤 때는 안 하거든요. 저는 조청까지 다 반대로 했는데 그거는 제가 확실하게 답을 못 드려갖고 정말 죄송한데요. 진짜 그거는 제가 꼭 알아서 가르쳐 드릴게요. 제가 계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조청을 만들면 되게 많이 맵쌀이 1kg면 엿기름이 뭐 20% 이렇게 하실 거 아니에요. 물을 조금 넣고 하실수록 나중에 일이 복잡해지지 않는 건 아시죠? 근데 조청이 언제가 조청이에요?
찌리릭 했을 때? 아니 찌르륵 할 때. 식으면 여시잖요. 그거는요. 찌리릭 했을 때 식으면 조로록 하잖아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고추장 담글 때도 조청이 가지가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만 된다는 것은 아니고 저만의 방식을 말씀을 드리면 자, 쌀이 1kg야. 씻어서 빨리 밥을 해야 돼. 왜? 고두밥 하는 게 제일 지겨우니까 밥을 해야지. 쌀 1kg를 씻어서 얘가 얼마큼 불었든지 얘 더하기 1 그럼 2죠. 2kg를 밥을 빨리 누르면 고두밥이 돼요. 그럼 거기다가 20%의 그걸 넣잖아. 엿기름 먼저 넣으면 안 되는 거 아시죠? 물부터 넣어야 되죠. 물을 조금 넣어서 걔가 뻑뻑하게 돼서 나중에 삭잖아요. 그런 건 중요하지 않은데 어느 시점에 이게 조청인 줄 알고 꺼내낼 것인가. 응? 아니 이제 다 돼서 사가서 이제 국물을 짜서 끓였다고 생각하면 찐득찐득해집니다. 저는 걔를 쌀이 1kg 들어갔잖아요. 피니시 지점에 아웃풋이 1kg 했을 때 조청이라고 생각하기로 했어요. 그랬더니 이게 언제가 좋으냐? 음식할 때 좋아. 쪼르륵한 게. 근데 두고 먹고 탄이 안 나는 거는요. 질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게 뭐라 그래야 되나. 수분 함량 이런 것도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 쌀을 1kg를 넣었는데 여기서 900g이 나왔다. 베스트예요. 두고 먹기. 고추장 하기도. 근데 이제 우리 고추장 우리 실장이 이제 제가 레시피를 해서 하는데 지금 생각에 사는 고추장이 보통 아니 사는 조청이 쌀고추장 이런 것들이 되게 나와요. 왜냐하면 유통을 위해서. 그래서 한 85%였을 때 고추장을 담으면 좋겠다 이런 걸 만들고 있는 거죠. 근데 다 보세요. 이불 호청처럼 거품이 생기면 여시고 다 레시피가 그렇게 돼 있어요. 보시면. 그래서 사찰 음식에서 제일 많이 쓰이는 그 기본 조미료라도 계량이 되어야 조리 시에 만들어질 때 계량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모든 그릇에다가 무게를 다 써놨어요. 그래도 집에 오면 달아 있잖아요. 뒤에 달아가 785g이다. 785g 이렇게 써 있어요. 왠지 아세요? 담다가 보면 어느 날 똑같은 거 없는데 또 무게 재려면 그 안에 거를 또 덜어야 되잖아. 좋죠. 제가 저울을 제일 좋아해요. 저울. 저울이 몇 개일 것 같아요. 그렇다고 제가 뭐 그거 무슨 보시를 많이 하는 유능한 신자도 아니면서 돈도 많이 벌었거든요. 그게 다 지금 가보니까 이삿짐에 다 들었더라고요. 저울이 지금 쓰고 있는 게 있으면 요게 망가졌을 때 쓸 거 새 거 하나, 그거 망가졌을 때 쓸 거 이렇게 있어야지 직성이 풀리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이 세상의 손맛이란 이 세상의 모든 음식은 손맛이라는 것이 있다. 그래서 절대 미각이 있다. 이런 거를 SBS에서 찍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전에 박종숙 손맛 작업실이었거든요. 초창기에. 그러니까 PD가 저를 찾아왔어요. 소개를 받고. 그런데 제가 그랬어요. 그때 임지호 씨도 나오고 황교익 선생님도 나오고 뭐 이렇게 나왔어요. 그때 제가 이 세상에서 손맛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극단적인 거죠. 그런데 제가 워낙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세상에서 전수를 못하는 손맛이란 없다. 그러면 증명을 해보려는 거예요. 바빠 죽겠는데. 그래서 촬영을 했거든요. 김천에 사는 82세 된 할머니가 오셨어요. 저희 집에. 서울대 뭐 서강대 뭐 이런 딸들이 쫙 아주 뭐 엄마 가오다시 자기 초등학교 나오면 문제도 아닌데 새끼가 잘 됐으니까. 그래서 왔는데 정말 음식을 맛있게 맛깔나게 잘하셨어요. 얼갈이를 묻히셨네, 김치를. 근데 15분 만에 제가 똑같이 했지 뭐예요. 잘라서 똑똑해서 절대로 아니에요. 방법이 다르니까. 콜럼버스 달걀하고 똑같아요. 그 엄마들은 당신이 쓰실 조미료, 소금, 설탕 이런 거 있잖아. 까지 다 갖고 오시라 그랬어. 재지 말고 그냥 갖고 와. 갖고 오셨는데 그걸 우리 그릇에 다 덜어대면서 몇 g씩인지 다 쟀어. 그 엄마가 하고 난 다음에 남은 거 있잖아. 그걸 재니까 들어간 게 나왔지. 그냥 그 들어간 것만큼만 썼어요. 똑같죠. 거기까지는 어떤 요리 선생님도 할 수 있어요. 근데 나만이 더 할 수 있는 건 뭐냐? 이게 중요하잖아.
자, 얼갈이가 요리 선생님들이 제일 믿을 수 없는 책이 뭐냐. 제가 그래서 책을 못 내요. 나도 그럴까봐. 30분을 끓여서 미친 소리예요. 20분만 끓여도 그거고요. 15분만 끓여서 말도 안 돼. 재지를 않고 써. 그리고 불이 다 달라. 제가 인덕션을 쓰고 요리 그거 뭐지? 가스를 안 쓴 지가 한 4년 됐나? 3년 됐거든요. 너무 정확하게 전수를 할 수가 있어요. 저는 기업하고 일을 하니까. 인덕션 2kg짜리 3번에 넣고 몇 분을 끓이고 그 다음에 불을 뭐 1번으로 넣고 이렇게 가능하죠. 그거는 저의 얘기고요. 여러분은 왜 가스를 쓰지 않아야 되는지 너무 잘 아시잖아요. 제가 급식센터에 가스 불 버리는 사업을 수원서 하다가 열불이 터져가지고 지금은 안 하지만 지금은 또 막 하고 있잖아요. 굉장히 유해하는 거죠. 뭐 얘기하려다 갑자기 걸려갔지? 이 얘기하려고 간 건 아닌데. 손맛. 어? 계량법 때문에. 그래서 그 엄마가 하신 게 얼갈이 2단이라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얼갈이를 어디 가서 샀겠어요? 저 현대백화점에 가면 그 엄마하고 일 못해요. 왜? 현대백화점에 얼갈이 한 단과 시장에 얼갈이 한 단 다른 거 아시죠? 네. 그래서 그거는 절대 요리할 때 뭐 이거 한 단 넣고 배추 한 포기 넣고 이거는 배추 한 포기가 저가 좋아하는 1.5에서 2.5 사이가 있는가 하면 보통 엄마들은 김장할 때 3kg에서 6kg짜리까지 씁니다. 지금 가장 맛있는 사이즈를 고르시는데 그 김장철에 2.5kg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도 4쪽을 내서. 그래서 그 엄마가 그걸 가지고 오시는 동안에 시장에 가서 한 단에 2kg짜리 얼갈이를 2단을 샀어. 얼갈이 2kg가 조금 더 먹나 봐. 손질하니까 4kg가 나왔어요. 10% 소금물에다가 동량의 물에 10% 소금물에다가 2시간 절이니까 잘 절여졌어. 그래서 그거를 씻어서 건졌더니 물기를 2시간 뺐더니 10%가 줄어서 3.6kg가 나왔어. 이제 제가 하려고 하는 얘기를 정확하게 아시겠죠? 제가 여기 와서 부처님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저는 그런 거 정말 창피한 얘기죠. 불자라고 말만. 제가 묘음스님이 광명장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정말 싫었어요. 제가 이름이 커서 제가 치여 죽는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노릇을 여적도 못하고 있어요. 이름 따랐어요. 그래서 그 엄마가 왔잖아요. 그래서 레시피를 어떻게 가르쳐 줬냐 하면 다 끝났잖아요. 제가 잘하는 거 한 가지만 자랑하면 자, 얼갈이가 4kg야. 절이면 3.6kg야. 이 3.6kg는 너는 짜게 절이고 나는 안 짜게 절이니까 소용없고 내 기준으로 1kg를 기준으로 했을 때 절이는 과정을 했어. 엄마가 고춧가루를 225g을 썼어. 그러면 여기서 200g을 넣어도 되는지 250g을 넣어야 되는지 이걸 결정을 한 거지 내가. 그래서 200g을 넣었더니 몇 프로예요? 5%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얼갈이 1kg에 5%의 저기 고춧가루, 1%의 마늘, 그 0.5의 생강. 근데 여러분 우리는 무슨 선입관을 갖고 있냐면 저렇게 숫자로 음식을 하면 그게 맛이 나냐? 이렇게. 아 멋있어요 스님. 숫자는 과학이다. 스님들이 충분히 사찰 음식의 문화적인 거나 브랜드나 이런 건 충분히 잘 아세요. 제가 할 일이 과연 무엇일까? 예를 들어서 저는 이걸 마더와 도터의 차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어머니들이 이때까지 해오신 사찰의 그것을 명목을 잇기 위해서 부지런히 우리가 그거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전수를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확장성이 없으면 맞아요. 확장성이 없으면 정말 어려운 거죠. 그냥 스님의 어떤 후광으로 세계에 띄는 거 물론 정관 스님도 잘하고 계시고 우리 스님도 잘하고 계시고 다 그렇지만 어느 순간 이런 게 받쳐주지 않으면 우리 스님의 다른 스님에 비해서 장점이 뭐냐 하면요. 사찰 음식을 최초로 체계적으로 만들어서 전수를 하기 시작하셨잖아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또 질문 있으세요? 네? 저기 아까 그 간장에 꽃 피면 그걸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래서 아니 그 간장을 갖고 오시든가. 그래서 간장에 이렇게 꽃이 펴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봤더니 그게 다 없어졌어요. 근데 있잖아 그게 끓여도 다시 생기잖아요. 생겨요. 그 매주부터 시작했을 거예요. 근데 그게요. 네. 저도 지금 요번에 그걸 하고 있거든요. 영월에서 그 신한력 플러스 사업에 제가 장을 가리키게 됐어요. 근데 제가 뭐라 그랬냐면 내가 가리키는 건 중요하지 않다. 지금 그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올해는 11군데를 테스트를 하고 그리고 이제 10월 말에 다 샘플을 받아서 연구소를 보내요. 그 곰팡이 같이 핀 꽃이 몸에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이거는 유익균인지 이거를 할 거거든요. 근데 대다수가 별로 좋지는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뭐지 모기버섯 같은 곰팡이 핀 거는 되게 간장에서 쿠렁내 날걸요. 쿠렁내 나요. 간장에 핀 걸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 장 담갔을 때? 똑같아요. 네. 그거 똑같아요. 여기나 저기나. 장이요. 하얀 게 이제 생겼거든요. 그게 그 꽃이에요. 근데 그게 제가 이제 저희가 이제 저기 야외에서 촬영 보는데 그걸 한번 걷어내고 딱 두 번을 걷으니까 싹 없어졌어요. 아, 그 다행이죠. 네. 그리고 이제 날이 선선해지면서 그게 점점 더 없어지더라고요. 겨울 되니까. 예. 딱두 번. 그러면 진짜 다행이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걷어내잖아요. 그럼 또 생기고 또 생기고. 그래서 끓이잖아요. 근데 이제 간장을 끓이는 집들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많이 하는 집들 종갓집이나 이런 데일수록 안 끓이더라고요. 근데 내가 안 끓이는 게 아니라 못 끓이는 것 같아. 많아서. 근데 그 생장이 살아있을 때가 훨씬 더 맛있어요. 유익균이죠. 끓이지 않았으니까. 유익균이 많이 있다고. 응, 맞아요. 유익균. 근데 된장을 담았는데요. 싱겁잖아. 그래서 싱거운 게 이제 약간 새콤해졌어요. 근데요, 스님, 그거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걔는요, 쌈장을 했어요, 제가. 잘하셨는데 버릴 순 없잖아요. 그게 그 된장을 치댈 때 싱거운 거 한 가지. 대개는 메주가 쉬었어. 잘 보세요. 메주 쉬어요. 어? 그럴 수도 있어요. 스님같이 스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된장을 그래서 어느 때는 치댈 때 짜게 보통 보면 우리가 어렸을 때 보면 그 걸렀잖아. 간장 걸러갖고 다른 항아리에다 넣고 이거를 치덕치덕하게 치대는데 할머니들이 그 간장만 넣어서 농도를 조절해도 되건만 또 뭐를 넣어 거기다 소금도 넣고 또 메주가루 넣고 또 가을에 되면 콩 삶은 걸 넣다 보니까 또 이게 싱거울까봐 소금을 또 잔뜩 넣고 저는 제 경우만 얘기해서 죄송해요. 저는 처음에 소금물에 넣을 때 이외에는 소금을 안 넣는다는 원칙을 정했어요. 그러려면 이걸 계량을 안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네, 그리고 이제 소금물을 하고요. 우리 어른들은 어떻게 가르쳐 주셨냐면 메주를 넣으면 걔가 메주가 또 떠요. 그리고 바깥에 난 거는 위험해요. 그래서 거기다 소금을 또 얹어요. 저도 김승현 선생님한테 그렇게 배웠거든요. 그게 잘못된 게 아니라 옛날 어른들은 그렇게 생각해. 왜? 그때는 냉장고도 없고 영도계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던 시절이니까. 그게 연두개랑 마찬가지 아니에요? 뜨는 게 소금의 연두. 그럴 수 있어요. 메주가 뜨는 게. 근데 그게 위에 뜨는 게 별로 좋진 않죠. 밑으로 내려줘야지 걔가 잘 되죠. 또 한 가지는 있어요. 제가 그 조선일보에다가 물론 틀린 내용도 기사 썼지만 조선일보에다가 장 담그는 걸 쭉 썼어요. 그랬더니 과천에 한살림으로다 장을 진짜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슬로푸드 막 구현하고 이런 사람들 장을 담궜는데 해마다 잘 됐는데 네 말 듣고 해가지고 미쳤다. 그래서 내가 저런 걸 가르쳐주라 그랬어.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막 승질을 내고 했잖아요. 그걸 차근차근 나 있잖아 생각보다 질겨요. 40분을 들고 설득을 했어요. 그 원인을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간장 항아리 한 말 담그는 거예요. 7만 원이면 2천 가면 셌어요. 금방 항아리 공정이 나온 거. 근데 그분이 자기 엄마가 준 이딴만한 항아리에다가 내가 꼭 메주 한 덩어리에다가 메주가 4덩어리 7kg짜리 콩으로 만든 거에는 소금물을 22리터만 넣으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만큼을 넣었더니 항아리가 이만하면 여기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게 간극이 있잖아요. 공기가 안 돌아요. 당연히 썩죠? 왜 썩냐? 안 썩을 수도 있어요. 메주가 튼튼하면 안 썩어요. 그런데 이 메주가 한살림에서 샀다고 다 좋진 않아요. 그리고 한살림에다 납품하는 집을 또 충청도에서 갔어요. 거기서 또 원인을 찾았어요. 뭐냐?
이게 있잖아 이 시뮬레이션 해보는 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누구한테 그랬더라 요리하는 노영희 선생이 나보고 고춧가루를 구해달라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야 나는 이 집이 최선인 줄 알고 먹어. 나는 태양초 안 먹어. 왜 안 먹느냐? 태양초가 시골에서 소관에 골가지 안 낀 게 거의 없어. 그래서 나는 어떻게 철원에 있는 저기 그 뭐지 누구지? 아니 무슨 생활개선인가 우선 그 회장님인데 집에 가면 벤질벤질해. 그 이분은 내 승질을 아니까 고추 농사를 져가지고 숙성을 시켜서 깨끗이 세척기를 닦아서 숙성을 시킨 다음에 걔를 꼭지를 따서 건조기에다 넣는데 반드시 45도나 이렇게 말려줘. 그럼 어떻게? 전기세가 더 들어요. 얘를 50도 60도로 해야 돼. 그럼 어떻게 돼? 시커매지는 거죠. 근데 그렇게 말리면요 태양보다 더 깨끗하고 더 예뻐요 색깔이. 그리고 이제 승질이 지랄 맞아서 딴 사람은 해주지를 못해. 나는 고춧가루가 어리굴젓하고 나박김치하고 고추장은 파우더처럼 날라야 돼. 그래야 거칠는 느낌이 없어. 그걸 다시 나박김치는 또 채를 쳐. 어리굴들도 채를 쳐. 지랄 맞죠? 그 굉장히 중요한 거죠. 모두 답이 어땠냐 내가 갑자기. 저는 그 항아리. 아니 선생님 그 간장을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난 시도해야 되네. 네. 저는 선생님한테 장류를 배워서 네네. 잘 해서 먹는데 이제 집이 사실 계속 살지가 않고 세컨하우스에다 묻다 보니 뚜껑을 매일 열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카이스에다가 전화를 했어요. 그 비닐의 독성에 관해서. 그랬더니 그 전화 받는 사람이 비닐은 안 되지 바람이 안 통하는데. 아니 그러니까 비닐 자체에 독성은 없다. 그런 건 없는데 다만 이제 우리가 비닐봉지에 그 식품을 보관했을 때 공기가 안 통해서 부패라든가 변질이 되고 곰팡이가 발생해서 독성 때문에 그렇지 장류를 항아리에 덮개로 썼을 때는 장류에 문제가 없다면은 비닐로 인한 독성은 없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바람직하지 않아요. 그래도 공기가 안 통하니까. 공기가 안 통하니까. 그래서 미리 뚜껑을 덮고 왜냐하면 비바람을 늘 바람은 통하거든요. 그러니까 안에다가 면보를 두르고. 근데 관리가 더 중요하지 않아요? 장 담그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지금까지 그 박사님이 그렇게 얘기를 해서 비닐의 독성 문제가 없다 그래서 항아리가 숨을 못 쉬는 숨을 잘 쉰다고 그래도 항아리가. 아유 그러니까 어렵죠 이게. 자 질문 그만하고 나중에 전화로 해서 전화? 너무 오래 하면 다음 수업 하셔야 되니까 스님 너무 힘드셔. 아니 요새 저희 목포에서 다치셔갖고 여기 네. 지금 뭘 불렀어요. 아마. 그래서 이제 저도 여기 잊지를 지금 못했는데 잊어버리고 웃었어. 감이 들었는데 둘이 똑같이 그렇다 이렇게 했는데 그랬는데 강사들은 이게 사람들이 들으면 자기 몸이 어떻게 신나서 되는지 떠들어. 모르고 이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다시 올게요 이렇게 약속했잖아요. 아니요 얼마? 언제? 12월 달에 아까 하셨어요. 12월 달에 우리 이제 사찰 음식 그뭐 전법단 하고 사찰 음식 하는 사람들이 연말에 그 이제 지금 기수별로 모이고 이제 전 기수가 모여서 이제 한번 모임을 하려 그래요. 예, 그때 이제 우리 선생님께서 특강으로 아이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왜 제가 이렇게 아끼는 분인지 아시겠죠? 예. 너무 주접하게 떠들어가지고 그게 체계적으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1시간 반에 그냥 놀라가지고 2시간 다 됐네. 막 이것도 얘기하고 싶고 저것도 얘기하고 싶고 스님 한 번씩 다 불러주세요. 제가 한 번씩 놀러가게 고맙습니다. 자, 네, 사찰 음식과 한식 그리고 우리 전통 장류에 대한 중요성을 이렇게 열정적으로 강의해 주신 박종숙 선생님께 박수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기 새 교수님 말씀처럼 12월에 저희들 워크숍을 하면 그때 한 번 더 모신다고 약속을 해주셨으니까 박수 한 번 더 다짐입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